첫 직장, 첫 월급. 이 단어들만 들어도 왠지 가슴이 설레지 않으세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때의 감정은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첫 직장, 첫 월급의 추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설레고 떨렸던 그 시절의 이야기 함께 나눠보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따스한 오후 라디오 DJ 오천사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오는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해졌지만 낮에는 여전히 따사로운 햇살이 창문을 비추고 있어요. 이런 날씨에는 왠지 모르게 옛날 생각이 많이 나지 않으시나요? 저는 오늘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문득 처음 직장 생활을 하던 그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맘때쯤이었거든요. 새로 산 정장을 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했던 그 첫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요즘은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게 당연하지만 그 시절에는 봉투에 담긴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잖아요. 그 두툼한 봉투를 받아들고 가슴이 두근거렸던 기억, 여러분도 있으시죠? 가을, 단풍이 물들어가고 차가워진 공기만큼 우리를 옛 기억 속으로 끌어당기는 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인지 우리의 풋풋했던 젊은 날들이 더욱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첫 직장, 첫 월급의 추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설레고 떨렸던 그 시절의 이야기 함께 나눠보면 어떨까요? 첫 직장, 첫 월급. 이 단어들만 들어도 왠지 가슴이 설레지 않으세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때의 감정은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요즘 젊은 분들은 상상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때는 정말 다른 시대였잖아요. 취업 정보도 신문 구인란이나 벽보를 통해서 얻었고, 이력서도 손으로 직접 써서 들고 다녔어요. 면접도
지금처럼 체계적이지 않았고 대부분 사장님이나 부장님과 마주 앉아서 간단한 대화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그 소박함 속에서도 일에 대한 간절함과 열정은 지금보다 훨씬 뜨거웠던 것 같아요. 일자리 하나를 얻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일이었고, 가족들에게도 큰 자랑거리였거든요. 출근하던 첫날을 기억하시나요? 전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로 장만한 옷을 입고 그때의 그 떨림이란 사회인이 된다는 것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그리고 첫 월급날, 그 날만큼은 정말 특별했어요. 지금은 25일이나 마지막 날에 자동으로 계좌이체가 되지만 그때는 대부분 현금으로 그것도 봉투에 담아서 받았잖아요. 그 봉투를 받는 순간의 기분이란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첫 월급의 액수를 기억하시나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적은 돈이었지만 그때는 그 돈이 정말 큰 돈으로 느껴졌어요. 내가 직접 벌어들인 첫 수입이라는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첫 월급으로 무엇을 했는지도 참 기억에 남아요. 대부분 집에 조금 드리고 부모님께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씩 사드렸죠. 그때는 부모님 용돈이라는 개념보다는 효도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또 기억에 남는 건 첫 월급으로 친구들과 함께 고깃집에 가서 저녁을 먹었던 일이에요. 내가 쏜다. 고 말할 때의 그 뿌듯함이란 물론 지갑은 텅 비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어른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 시절의 직장 문화도 지금과는 많이 달랐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모든 직원이 인사를 나누고 점심시간에는 함께 모여 앉아서 도시락을 먹거나 근처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를 했죠. 퇴근 후에도 종종 함께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문화가 있었어요. 선배들로부터 일을 배우는 방식도 달랐어요. 매뉴얼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라 옆에서 보고 따라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워 나갔어요. 등 보고 배운다는 말이 정말 딱 맞았죠. 그때는 야근도 많았지만 그 안에서도 나름의 재미가 있었어요. 함께 고생하는 동료들과의 끈끈함이랄까.
밤늦게까지 일하고 나서 함께 라면을 끓여 먹거나 근처 포장마차에서 한잔하며 하루의 피로를 푸는 것도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승진이나 보너스에 대한 기대도 지금과는 달랐어요. 성과급이나 인센티브 같은 복잡한 제도는 없었지만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다는 단순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순수하게 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지금 생각해 보면 어려운 점들도 많았어요. 개인의 시간이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불합리한 관습들도 있었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 깊었고 일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이 분명히 있었어요. 오늘은 한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세월이 흘러도 바래지 않는 한 장의 기억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올해로 83이 되신 박정수 어르신이에요. 그 시절은 1971년 20살 간 넘은 청년 정수 씨는 고향인 전라도 작은 마을을 떠나 처음으로 서울 땅을 밟았습니다. 기차 안에서 창밖으로 보이던 회색 연기와 빽빽한 건물들, 사람들의 빠른 발걸음이 낯설고 두렵기만 했대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나도 이제 내 힘으로 돈을 벌어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다. 는 설렘이었다고 합니다. 서울살이는 생각보다 훨씬 고됐습니다. 낯선 방, 낯선 사람들, 그리고 하루 세 끼를 걱정해야 하는 빠듯한 삶. 처음 취직한 곳은 중구의 한 인쇄소였어요. 잉크 냄새가 코끝에 스며들고 손끝은 늘 까맣게 물들어 있었죠. 손바닥은 종이를 묶느라 굳은 살이 배기고 겨울엔 잉크가 얼어붙어 손이 트고 피가 나곤 했습니다. 그래도 좋았대요. 그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힘으로 돈을 벌어 성공할 수 있다. 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하셨어요. 첫 월급날 사장님이 이건 네가 흘린 땀의 무게만큼이다. 라며 조심스레 봉투를 건네셨답니다. 노란 봉투 안에는 2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렸죠. 그 돈의 절반은 방세와 식비로 써야 했지만
그래도 한 가지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 꼭 보내드리자. 그날 밤 좁은 하숙방 한 구석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글씨는 서툴고 손은 잉크로 얼룩졌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히 담겨 있었죠. 어머니, 서울 생활은 아직 낯설지만 사장님도 잘 해주시고 선배 동료들이 일도 잘 알려주셔서 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10,000원은 제 첫 월급이에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이불 하나 새로 장만하세요. 편지 봉투 안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접어 넣으며 눈물이 핑 돌았대요. 나도 이제 어른이구나. 그게 실감났던 첫날이었답니다. 며칠 후 시골에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열자 놀랍게도 그 10,000원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삐뚤빼뚤 적힌 어머니의 편지에는 서울은 춥다더라. 밥 잘 챙겨 먹고 이 돈은 네가 써라. 엄마는 네가 밥 잘 먹는 게 제일 좋다. 그 한 문장을 읽고 나서 정수 씨는 회사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다고 하셨어요. 그 눈물에는 외로움도 고마움도 미안함도 다 섞여 있었다고요. 그날 서랍 맨 아래에 어머니의 편지와 함께 고이 넣어두고 그 10,000원은 쓰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정수 씨는 결혼을 하고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고 작은 인쇄소에서 시작해 자신의 간판을 내건 사장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때면 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늘 말했답니다. 월급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다. 그 속에는 네가 보낸 시간과 정성이 들어있다. 그의 회사는 크지 않았지만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덕분에 30년 가까이 문을 닫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날 정수 씨는 오랜만에 그 서랍을 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와 10,000원 한 장. 그리고 그날따라 유난히 선명해 보이던 글씨. 서울은 춥다더라. 그 문장을 손끝으로 짚으며 정수 씨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돈은 세월이 흘러 화폐가 바뀌고 가치가 작아졌지만 그 마음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지금은 정수 씨가 80이 넘으셨고 허리도 굽고 걸음도 느려졌지만
그날의 봉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손때 묻은 나무 서랍 맨 아래 작은 천 조각에 쌓여서 말이에요. 가끔 손주들이 놀러 오면 그 봉투를 꺼내 보여주신대요. 이게 할아버지의 첫 월급이란다. 아이들은 신기하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겨우 10,000원이요? 하며 웃죠. 그럴 때마다 정수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십니다. 그래. 하지만 그 10,000원이 내 인생을 지탱해준 가장 큰 돈이었단다. 삶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졌던 시절도 있었고, 몸이 아파 한동안 일을 놓았던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정수 씨는 그 봉투를 한번 꺼내보곤 했어요. 이걸 보면 복잡했던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지를 잊지 않게 해주거든요. 그는 지금도 그 10,000원을 마음의 나침반이라고 부릅니다. 돈의 값이 아니라 사랑의 무게로 기억되는 한 장의 종이. 그 안엔 청춘의 땀,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세월이 고스란히 스며 있죠. 정수 어르신의 사연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이젠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버려 월급 봉투도 손편지도 사라졌지만 그때의 마음만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편지 한 장이 내 삶의 교과서였어요.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며 오래도록 마음이 먹먹했어요. 우리는 어쩌면 너무 많은 것들을 잊으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 시절의 첫 월급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가족에게 보답할 수 있는 첫걸음이었고,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확신의 시작이었죠. 혹시 서랍 어딘가에 오래된 봉투 하나를 간직하고 계신 분, 그걸 한번 꺼내 보세요. 종이는 바랠지 몰라도 그 속의 따뜻함은 여전히 살아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첫 직장, 첫 월급에 대한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도 그때 그 시절이 정말 그리워지네요. 요즘 젊은 분들이 들으면 그때가 좋았겠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좋았던 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때의 순수함과 간절함, 그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았던 마음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은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풍요로워졌지만 그때의 그
설렘과 감동을 다시 느끼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첫 월급을 받았을 때의 그 떨림,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때의 그 뿌듯함, 친구들과 함께 나눴던 그 기쁨들. 하지만 그런 추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분명한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죠. 혹시 요즘 일이 힘드시거나 지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그때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 직장에 들어갔을 때의 그 마음, 첫 월급을 받았을 때의 그 감동을, 그런 마음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 새로 직장을 시작하는 젊은 분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어요. 비록 시대는 바뀌었지만 일에 대한 자부심과 성취감,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인연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는 길에 혹은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가족들과 함께 첫 직장, 첫 월급 이야기를 나눠 보시면 어떨까요? 분명히 재미있고 따뜻한 시간이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추억의 군것질, 학교 앞 분식집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어린 시절의 달콤했던 추억들 함께 나눠 보면 정말 즐거울 듯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 남은 시간도 따뜻하고 평안하게 보내시고 첫 월급의 그 설렘을 한번 더 떠올려 보시는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포근한 오후 DJ 오천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